강세리, 너 대체 누구야? 이거 사기 결혼이야. 이 결혼 무효라고. 오늘은 강세리의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누군데 제 사무실에 찾아오신 겁니까? 황나라, 내가 회장실에 잡상인들이지 말랬지. 당장 나가세요. 공작새 마냥 한껏 화려하게 꾸미고 등장한 의문의 여성은 회장실에 쳐들어와 황기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빠, 내가 말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었어. 작은 새언니 이름을 대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 세리를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황서방, 우리 세리랑 결혼했는데 내가 이제야 처음 얼굴을 보네. 나라, 넌 나가 있어.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아는 세리 어머니는 다른 분이신데. 혹시 세리 가족 되십니까? 내가 그동안 세리랑 통 연락이 안 됐거든. 그런데 내가 기사를 봤지 뭐야. 부잣집 딸 강재인으로 살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소원을 이뤘네. 세리 고개 지가 YL그룹 장녀라고 기사를 냈더라고. 이게 무슨 연극인 건지 내가 기가 막혀서 찾아왔네. 세리가 YL 장녀면 나도 재벌가 가족이 되는 건가? 세리 엄마는 얼마나 불쌍하게 지내는데. 세리, 그게 지 엄마 버려두고 정신 빠진 게 불효녀도 이런 불효녀가 없어. 할 말 있으시면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돈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까? 황서방이 시원해서 좋네. 얼마나 줄 수 있는데? YL그룹 회장이니 시원하게 쏘겠지? 두둑히 챙겨주면 내가 선심 하나 쓸게. 나도 기사 보고 찾아올 정도인데 괜찮겠어? 세리개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유튜브 올라왔던 것도 봤어. 그 유튜버는 세리 고등학교 시절은 몰랐던 모양인데 인터넷에 세리 얼굴 공개됐으니 이제 곧 고등학교 동창들이 세리가 어떤 애였는지 슬슬 올릴 거야. 황서방이 미리 관리해야지. 내 조언 새겨들어. 세리가 제 전처 강재인이랑 동창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고등학교 시절에 어땠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세리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강세리의 가족이 사라진 뒤 황기찬은 대체 강세리한테 숨겨진 게 무엇인지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게 까도 양파같이 숨기는 것이 많은지. 이름을 강재인에서 강세리로 바꾼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고등학생 때 문제를 일으켰다니. 강세리한테 들은 것과는 이야기가 달랐죠. 세리가 나한테 똑바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지. 분명 또 눈물을 쏟아내며 자기 편한 대로 둘러댈 거야. 뒷소문 같은 게 날까봐 비서에게 강세리의 뒷조사를 시킬 수도 없는 일이었죠. 황기찬은 서랍 안쪽에 넣어놨던 심부름센터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나 황기찬입니다. 당신이 해줄 일이 생겼어요. 예,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제가 필요할 일이 생기시죠?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첫 거래이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호를 죽인 그놈에게 황기찬은 강세리의 뒷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강세리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고등학생 때 무슨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은데. 폭로가 될 것 같으면 동창들 입도 막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동안은 불륜관계였기에 강세리의 가족들을 찾아뵙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재혼까지 한마당에. 강세리는 결혼식에도 자신의 가족들을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죠. 심지어 황은호는 자신의 외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셨다고 하더니 멀쩡히 살아계셨잖아. 도대체 나한테 왜 숨긴 거지? 강세리의 친모는 이미 한 번 등장을 했었죠. 강세리와는 다르게 멀쩡한 사람으로 강재인과 최자영에게 무릎 꿇고 딸을 용서해달라 빌었었는데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답은 심부름꾼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강세리 사모님 친모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강세리 사모님과는 전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세리 사모님 동창들을 만나 사모님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처 강재인 분과 이름이 똑같아서 학교에서 강재인 A, 강재인 B로
두 사람을 구별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둘 중에 처음엔 누가 진짜 YL그룹 장녀인 강재인인지 공개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전 사모님이신 강재인 분은 자신이 부잣집 딸인 걸 숨기고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셨는데 강세리 사모님이 자신이 YL그룹 장녀인 척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강재인 전 사모님은 그냥 그걸 묵인해 주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강세리 사모님이 YL 장녀 흉내를 낸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재벌집 딸 흉내를 내며 학교 폭력을 일으키고 왕따를 주동했다고 합니다. 돈도 뜯고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벌집 딸인 게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남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다리도 모자라서 강재인 이름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YL그룹 강재인이 소문이 나쁘게 난 모양입니다. 임신을 했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그때 낳은 아이는 지금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고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YL그룹에 먹칠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이름을 강세리로 개명하고 전학 가서 애를 낳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애를 버리고 집을 나가 미국에서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창들 말 중에 중요한 게 있어서 녹음해 왔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세리 걔는 강재인 거라면 뭐든 다 빼앗고 싶어 했어요. 강재인 옆에 있는 친구든 남자든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가더라고요. 진짜 강재인이가 착하죠. 강세리는 자기가 정말 강재인인 줄 아는데 지금쯤 정신병원에 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걔한테 다들 당한 게 많아서 걔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애들 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창 몇 명 입은 막았지만 고등학교에 동창이 한두 명도 아니고 강세리 사모님이 워낙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전교생은 다 알고 있더군요. 동창들 입을 막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시는 게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고객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의 마지막 조언에는 황기찬을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강세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강한 권유였죠. 심부름센터 인간의 보고를 들은 황기찬은 머리를 짚었는데요. 강세리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강세리에게 고등학생인 자식이 있다는 것부터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도 전부 자신에게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강재인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황기찬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를 깨달으면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죠. 생각해보니 황지호의 출생마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강재인과 결혼 1년 차에 강세리가 접근해서 하룻밤을 보냈고 몇 년 더 만나면서 파트너가 되었지만 불륜을 이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미국 출장을 끝내기 전 관계를 끝내겠다 말하고 돌아왔지만 몇 주 뒤 강세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죠. 기찬 씨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야. 나 이대로 버릴 거 아니지? 그때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계산된 연기가 섞여 있었죠. 황기찬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믿었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겠어 생각했지만 강세리가 강재인의 남편을 빼앗고 싶어 일부러 접근했던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죠. 황기찬은 이제야 강세리의 모든 행동들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순진함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강세리는 늘 자신이 최자영과 강재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세리는 언제나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로 포장하며 황기찬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황기찬은 치가 떨렸죠. 그간 황기찬은 강세리의 눈물 연기에 늘 넘어가 주었지만 이번에는 강세리에게 아무런 티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강세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고, 황기찬은 퇴근 후에 황지호를 찾았습니다.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그 순진한 모습이 황기찬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이내 황지호의 칫솔을 비닐백에 넣고 확실히 하기 위해 머리카락도 뽑았죠. 아파요, 아빠. 지호는 아야하며 머리를 감쌌지만 황기찬은 싸늘히 황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에는 이미 정이 식어버린 차가움이 가득했는데요.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자신의 예상대로 나온다면 황지호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지훈이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면 네 엄마 강셀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 황기찬의 이 중얼거림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는데요. 강세리가 황은호를 죽여버리고 이제 세상에 황기찬의 자식이라고는 황지호 하나뿐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비록 황은호가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죠. 사실 황지호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이었는데요. 만약 황지호마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강세리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유전자 검사를 맡기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황기찬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죠. 황기찬은 강세리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기찬 씨, 여기에는 왜 오자고 한 거야? 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중요한 거 아니면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강세리는 안절부절하며 장소를 벗어나고 싶어 했죠. 강세리의 직감이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는데요. 황기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 그래? 당신한테 익숙한 곳일 텐데 오랜만에 오니 반갑지 않아? 당신 살던 동네잖아. 황기찬이 강세리를 불러낸 곳은 강세리가 강제인비로 살던 그 시절 엄마와 함께 살던 동네였습니다. 이곳은 강세리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은 과거의 현장이었는데요.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들과 들키면 안 되는 비밀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강세리의 현실을 일깨워주고 수치를 당했던 과거가 있는 곳이자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있는 곳이었죠. 내가 당신한테 나 살던 동네가 어딘지 말해준 적이 있었나? 내 생각해준 거라면 고마운데. 나 여기가 좋은 기억은 아니야. 그만 돌아가자.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이 동네에 오면 자신의 정체가 들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 조금만 기다려봐.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하지만 황기찬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학교가 끝난 고등학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의 차가운 미소에는 복수의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강세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었죠. 황기찬의 차가운 시선이 멀리서 걸어오는 한 고등학생을 향했는데요. 저기 나오네. 오랜만인데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는 엄마 얼굴을 못 알아보려나? 황기찬의 이 말에 강세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죠.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요. 기찬 씨 다 알고 있었어? 강세리는 드디어 황기찬이 자신을 여기로 불러낸 이유를 알아차리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과 달리 쉽게 용서받을 수가 없겠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강세리의 얼굴에는 창백함과 공포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강세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황기찬을 꼬드기기 위해 약먹는 쇼도 부리고 눈물 바람을 흘려가며 황기찬의 마음을 움직여왔지만 황기찬은 이번엔 무릎을 꿇은 강세리를 싸늘하게 쳐다볼 뿐 일으켜줄 생각도 하지 않았죠. 황기찬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차갑게 서려 있었는데요. 더 이상 강세리의 연기에 속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찬 씨 제발 용서해줘. 당신 만나기 전에 어렸을 적 실수야.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당신도 나 만나기 전에 강재인이랑 은호도 낳고 유산한 애까지 있었었잖아. 나는 당신 만나기도 전에 낳은 앤데. 맹세코 당신 만나고서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어. 내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어. 나랑은 상관도 없는 애야. 당신한테 문제될 일 없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이 숨기는 거 있냐고 했을 때 다 말했어야 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어. 강세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황기찬은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강세리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강세리 벌써부터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황기찬은 무릎 꿇은 강세리의 발치에 종이 서류를 던졌는데요. 그 서류가 떨어지는 소리가 강세리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죠. 이게 뭐야? 서류를 천천히 열어본 강세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서? 황지호? 강세리의 손이 서류를 들고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강세리 네가 애를 2번이나 낳았는데 둘 다 내 아이가 아니라니. 네 년이 내 아들 은호를 죽였는데 황지호가 내 핏줄이 아니라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널 버리지 않고 만나온 이유가 뭔데.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조용히 이혼해. 황지호 안희성도 바꾸고 쥐 죽은 듯이 외국 가서 살아. 2번 다신 내 눈앞에 띌 생각도 하지 마. 정말 죽여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황기찬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달해 있었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를 깨달으면서 이성을 잃을 뻔했죠. 기찬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지호가 당신 아이인 줄 알았어. 맹세코 나도 지금 알게 된 거라고.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강세리는 절망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황기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죠. 닥쳐 이제 네 울음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황기찬은 강세리를 버리고 뒤돌아섰지만 강세리는 황기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는데요. 이 순간 강세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적인 애원에서 갑자기 차가운 위협으로 돌변했죠. 황기찬 너 나 못 버려. 네가 날 어떻게 버려? 나 버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둘은 공범이잖아. 김도희 같이 죽인 공범. 나 당신한테 버려지느니. 이 길로 바로 경찰에 가서 자수할 거야. 내가 황기찬이랑 사람을 죽였었다고. 그뿐인 줄 알아? 당신 김도희 말고 강규철 회장도 죽였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때 문 밖에서 내가 다 듣고 있었어. 녹음도 해놨고 증거도 있어. 한 달마다 이메일로 그 음성 파일이 전송되게 해놨어. 내가 황기찬 당신이 나버리거나 죽이면 그게 누구한테 전송될 것 같아? 강재인이랑 강미란이 가만히 있을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검사 출신인 당신이랑 살면서 이 정도 대비도 안 해왔을 것 같아?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절망적인 울음 대신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는데요. 자신만의 생존 카드를 꺼내든 순간이었죠. 강세리의 협박에 황기찬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지른 업보였죠. 황기찬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고 강세리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상황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황기찬은 강세리와 찢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침몰하는 것만이 정해진 결말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서로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각자의 범죄가 서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렸거든요. 조만간 밝혀질 강세리의 과거와 후회할 황기찬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단발의 여왕으로 돌아온 강재인의 시원한 복수를 기다려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